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서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보호하는 스카프, 저처럼 이렇게 스카프도 좀 많이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비타민 C를 많이 섭취를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그 병의 근원이 감기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불행한 얘기지만 사실은 감기를 완전하게 치료하기는 힘들다고 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이겨내고 있지만, 극복하고 치료도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감기는 그렇게 완벽하게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주는 그런 감기약들은 치료라기보다는 그 기간을 조금 더 편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야채, 과일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비타민C 정제를 하루에 하나씩 드셔서 감기를 꼭 예방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만들어 볼 제품이 고체 향수거든요. 고체 향수인데, 우리 전에 액상 형태의 그런 스프레이 향수, 또 이렇게 오일 형태에 바르는 그런 향수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체 형태를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향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볼 거고요. 보통 동남아 지방에서 아로마가 많이 생산이 돼요. 그쪽 지방은 날씨도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태국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인도 지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해서 그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실제로 인도에 출장을 갔을 때는 너무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박람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바이어도 만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구입할 기회는 없었어요. 대신 공항에서 제가 인도 지방에서 나는 각종 식물을 또는 과일을 말린 그런 이제 차 세트 있죠. 티 세트를 제가 사와서 그걸 여기서 이제 먹고 했는데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과일을 말린 거라든지 꽃을 말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었는데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직접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곳에 가서 구입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에센셜 오일들은 현지에서 바로 수출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제2의 선진국들로 옮겨지게 돼요.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량으로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뭐 정제를 한다든지 다시 한번 조금의 가공을 거쳐서 이제 병에 담겨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보통 프랑스산, 뭐 영국산, 미국산 이런 것들은 원산지가 대부분 인도, 태국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지방에 그렇게 많은 그런 향 원료들이 있지만 또 인공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천연향만 주로 취급을 하지만 간혹 천연향이라고 해서 보면 인공향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품화된 것들, 천연 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취급하는 모든 아로마 오일들, 여러 가지 꽃에서 나온 것들이라든지 과일에서 나온 것들을 저희가 향수로서 사용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두 가지를 섞어서 해도 되고, 한 가지만 나는 한 가지가 좋아 한 가지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체 향수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런 자 형태의 이런 용기에다 담아서 체온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녹여서 바르는, 그러면 훨씬 고체 향수는 조금 더 유지력이 좀 있어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형태가 안정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오일 형태나 스프레이보다는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그 오일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식물 오일들이죠. 저희는 식물 오일을 쓰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그리고 뭐 포도씨 오일, 그리고 캐놀라 오일, 그 밖에 또 코코넛, 코코넛, 또 시어버터, 해바라기 씨 오일, 달맞이꽃 씨 오일, 또 동백 오일, 이런 그 식물에서 가지고 온 오일들을 저희는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오일들에다가 저희는 딱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왁스 형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전에 립밤을 만들 때 저희가 그 비즈왁스, 뭐 칸디렐라 왁스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오일하고 같이 녹여서 얘를 담아주면 딱딱한 형태로 굳거든요. 물론 비즈왁스나 칸디렐라 왁스 같은 왁스의 비율에 따라서 그 굳는 정도가 물론 다르죠. 그래서 그런 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담아서 쓰는 거고, 뭐 이런 큰 용기에다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큰 용기에서 양보처럼 해서 저희가 쓰는 경우도 많고요. 휴대하기는 작은 게 좋겠죠.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딱딱한 형태를 우리는 밤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은 밤 뭐지? 이런 분들 있으시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밤은 연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가 요즘 흔히 우리나라에서 흔히 수출을 많이 하는 비비크림, 비비크림은 우리나라 게 최고라고 하죠. 비비크림이 그 옛날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화장품 대용으로 요새 많이 쓰잖아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자분들도 요즘은 비비크림 없이는 외출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그 비비크림은 그게 무엇의 약자냐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블레미쉬 밤. 네, 그래서 블레미쉬란 무슨 뜻이냐? 상처가 났다, 상처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밤은 연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을 그 두 글자를 따서 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비비크림은 처음에 누가 발명을 했느냐 하면 독일의 의사가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분이 피부과 의사인데 그 어떤 환자를 레이저 치료를 해준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이제 집에 보내면서 굉장히 찜찜했대요. 이 피부를 어느 정도 좀 표피를 벗겨낸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집에 가라고 했던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좋은 게 없을까. 그냥 연고를 바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비비크림이었다고 해요. 블레미시드 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이제 점점 퍼지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화장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색소를 좀 넣고 해서 밝게 보이게 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들어 버린 거죠.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한국 비비크림을 굉장히 최고로 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일 의사처럼 여러분들도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반짝하고 떠올랐을 때 바로 어디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펼쳐보고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는 해요. 그게 바로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가지면 그것들이 어떤 뭐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도 그걸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첩에 계속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뭐 그 작가라든지 또 발명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늘 기록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주머니에 쏙 넣을 수 있는 작은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 또 뭐 시상이 떠오른다든지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떠오른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다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걸 펼쳐보고 조금 더 다듬어서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회사에서는 늘 시간별로 적어요. 그거는 이제 업무를 좀 편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도 작은 수첩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즐겨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발명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의사처럼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밤 형태의 그 자 형태의 그런 그 향수를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 그 겨울철이나 환절기가 되면 손톱에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이렇게 뜯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괴롭고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깊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뜯으면 여기에서 이제 좀 피도 나고 붉게 살도 좀 안 패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환절기에는 이런 곳에 보습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핸드크림도 물론 잘 바르시겠지만 손톱 이런 부분은 좀 더 건조가 잘 되잖아요. 요즘처럼 손을 자주 씻는 때는 여기가 손톱도 피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습을 잘 안 해주면 손톱도 잘 부러지고 여기 살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손톱에 바를 수 있는 네일 밤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수랑 똑같은 원료를 써서 거기를 조금 왁스를 조금 비율을 달리해서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손톱에 바를 수 있고 흡수도 잘 되고 하는 그런 천연 네일 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 식물 오일을 가지고 거기 왁스를 섞어서 녹여서 만드는 거 하실 거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2교시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핫플레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핫플레이트가 있으면 물론 편하지만 거기에 내열 유리가 있는 그런 그 비커라든지 스텐 비커를 올려서 이제 녹여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중탕을 하시면 돼요. 이제 커다란 그 스텐 같은 그런 냄비에다가 물을 좀 담아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비커 같은 것들 또는 스텐으로 된 그런 용기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원료를 넣어서 중탕을 해서 녹여서 부으면 되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가장 편하실 거고 전자레인지에 하는 거는 오일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서 10초씩 끊어서 반드시 용기는 내열유리여야 되는 건 아시죠? 그 내열유리에다가 해서 내열유리나 도자기에다 해서 원료를 담고 그 랩을 좀 씌우시고 전자레인지 하실 때는 반드시 짧게 10초씩만 돌려서 그리고 출력도 약하게 약이나 중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녹여서 보시고 꺼내서 어느 정도인가 보시고 좀 더 녹여야 되겠다 하면 또 10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하셔야 그 원료를 잘 녹여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료가 녹은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을 때 아로마 오일을 섞을 때 방치하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왜냐하면 공기 중에 나와서 기온이 낮은 이런 그 가을 겨울에는 금방 굳어버리니까 얘를 빠른 그 시간 안에 얘를 저어서 향을 섞은 다음에 그다음에 용기에 담아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 시간이라든지 녹일 때 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핫플레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그 네일 밤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체 향수 두 가지를 만들어서 행복한 언택트 시대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에 저희가 다시 그 원료들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